늘 궁금했어요. 자기가 강사라고 막 강의하는 사람들, 특히 돈 버는 법 알려준다는 강사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진짜 돈 벌 수 있는 거 맞나? 사기꾼일 것 같은데. 아니 막말로 돈 되면 지나 할 것이지, 이 정보라는 게 희소성이 있어야 돈이 되는 건데 개나 소나 다 알면 그게 돈이 되겠냐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야, 역시 대한민국 사기치기 좋은 나라요.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 게 했죠. 그런데 그 사기꾼이 저희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5개 중에서 예를 들어 한국 원가가 아니면 다른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일단 해야 될게 물론 당연히 진짜 사기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를 중간에 입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으쌰으쌰를 했던, 어떻게 보면 창립 멤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딱히 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진짜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풍파를 겪었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원룸에서 시작해가지고 피아노 책상 같은 진짜 뒤지게 무거운 그런 물건들 계단으로 하나하나 다 날라오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회사 한창 초반에, 그러니까 성과도 잘 안 나오고 힘들 때 사장님이 직원들 다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그만 때려쳐야 되나 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왔습니다. 큰맘 먹고 수백만 원짜리 쿠팡 강의 결제하고 다 같이 까지 올라가서 녹음기 켜놓고 수업 듣고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해서 지금은 어떻냐? 뭐 이제 월 매출이 억대는 나오고 있죠. 그렇게 온라인 셀링에 집중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쿠팡 강의까지 런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쇼핑몰도 소홀히 하지 않고 더 열심히 키우고 있죠. 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라서 된 건 아닐까? 혹은 그냥 시작한 시기가 잘 맞아서, 그러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였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아니 그렇잖아요. 물론 0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 다 내 눈으로 지켜본 것도 맞아요. 여기엔 맹세컨대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조건과 환경이 다른데 정말 배운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말은 진짜 나도 할 수 있냐 이거죠. 나도 돈 벌 수 있냐고. 그래서 이거 컨텐츠로 속편처럼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나도 해볼 수 있을까요? 제이님한테 딜했죠. 그리고 오케이 사인 받았고요. 즉 최근에 제이님이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 사실 저도 같이 했습니다. 돈버제이가 아니라 내가 도전해본 쿠팡,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제 목표는요, 월 매출 1억, 순수익 1000만원, 바라지도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도 월천 하니까 그게 쉬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제 나이 때 평균 월 소득이 256만원입니다. 월 1000만원 버는 사람 비율은 모든 연령대 통틀어서 대한민국 상위 5% 미만이고요. 뭔가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하는 느낌이라서 일단 월급만큼만, 아니 좀 더 욕심 부려서 300만원만 순수익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죠. 사실 그게 어디예요?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기는 건데 너무 땡큐죠. 일단 제이님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저도 뭐 똑같은 과정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먼저 뭘 팔지부터 정했는데요. 사장님이 늘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죠. 안 될 상품을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될 상품을 더 잘 되게 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과장하면 상품 소싱 단계에서 거의 결과가 결정된다. 그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상품 소싱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전 영상이랑 과정이 완전히 똑같아서 같은 말 2번 하는 느낌이라 걱정이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진짜 똑같이 했는데. 겨울이 오면서 검색량이 폭발할 키워드들을 수집했고 쿠팡에서 시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쿠팡을 뒤진 끝에 제가 판매하기로 한 품목은 바로 양말이 아니고 장갑인데요. 사장님이 말했던 수요가 많을 것, 시장 상품일 것, 인증 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을 다 충족시키는 아이템이죠. 근데 사실 이 장갑이요, 하기 싫었습니다. 할 생각도 없었고요. 왜냐? 일단 저희 회사에서도 판매하는 장갑 제품이 너무 많고 쿠팡의 다른 판매자들도 보면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이 그냥 물려 이제 장갑만 보면. 근데 왜 장갑 고름? 이중인격임? 아니요, 이중격이 아니라 살짝 다른 장갑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바로 지긋지긋한 스포츠 장갑류가 아니라 귀염뽀짝한 기모 털 장갑입니다. 여자 소비자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아주 귀여운 장갑이었죠. 여러분 혹시 쉬코노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대충 경제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 여자애들의 소비 파워가 더 강력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뭘 잘 사지를 않아. 아무튼 주 타깃층이 여성이라는 점도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이 장갑으로 결정했죠. 다음으로 쿠팡에서 잘 팔고 있고 제일 괜찮아 보이는 녀석을 벤치마킹 상품으로 골랐습니다.
골랐습니다. 이제 이 녀석과 더 좋은 최소한 동급의 괜찮은 상품을 1688에서 찾아볼 건데요. 열심히 뒤진 끝에 완전히 똑같지도 않고 적당히 비슷한데 품질도 좋아 보이는 장갑을 하나 찾았습니다. 뭐 품질은 사실 받아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일단 사진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가격은 8.7 위안입니다. 일단 이 제품으로 하는 걸로 하고 후에 본발주를 진행하기 전에 가격 협상도 한번 싹 해봐야겠습니다. 바로 샘플을 구매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제이님이랑 같이 항공 배송으로 일주일 만에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샘플의 퀄리티는 합격! 디자인도 귀엽고 안에 기모도 복스라니 좋아 보이더라고요. 충분히 팔아볼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품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제 바로 판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딸깍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제품 촬영부터 해야 되거든요. L688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써도 되기는 한데 별로 예쁘지도 않고 내가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건 남도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아도 원래 저희가 하던 방식대로 스튜디오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제이님 상품 촬영할 때 옆에 꼽사리 껴서 같이 찍었어요. 촬영할 때 베스트는 직접 가서 진두지휘하는 건데 이번에 제이님도 그렇게 안 하고 속성으로 진행하는 거라 제가 거기서 나는 모델도 쓰게 해주셔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품 단독샷으로 진행을 했고 최대한 예쁘게 찍어주시길 빌었습니다. 그리고 제품 촬영을 맡기면서 동시에 본발주도 진행했는데요. 본발주 넣을 때 옵션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채널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사실 저는 검은색, 흰색 위주로 가져올까도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블랙 앤 화이트는 무적이고 신이니까. 하지만 직접 사입해서 팔아보는 게 처음인 제가 너무 깝치면 안 되겠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쿠팡에서 경쟁자들의 상품은 어떤 옵션이 제일 잘 팔리나 조사에 들어갔고 그렇게 나온 데이터에 의거해서 본발주를 넣었습니다. 그 후에 배대지에서 보낸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가격을 깎아놨더라고요. 7.89 위안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7.89 위안에 소싱했고 수량은 약 2,000개 구매했습니다. 비용은 대략 16,000위안 나왔고 수수료까지 합하면 하나로 한 330만원 정도 썼네요. 여기에 통관비 55만원 추가해서 대충 400만원을 물건 값으로 지출했죠. 이걸 수입 개수로 나눠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장갑을 가져오는데 한 개당 1903원에 가져온 꼴이 되더라고요. 기대한 것보다 더 싼데? 싶었습니다. 사실 쿠팡에서 시장 조사할 때 제품들이 다 너무 싸가지고 좀 쫄아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소싱 가격이면 해볼만 하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의뢰했던 제품샷이 도착했습니다. 뭐 사진 개수가 엄청 많고 구도가 다양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쁘게 잘 찍어주셨더라고요. 이제 받은 사진으로 상세 페이지를 야무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실 시간도 없고 제이님도 이번에 업체에 맡겨서 한다고 하길래 그냥 저도 또 꼽사리 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걸려서 상세 페이지까지 만들어줬고요. 그럼 이제 판매에 필요한 밑작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 제낄 시간입니다. 본발주가 경동택배로 도착했습니다. 화물 택배 비용은 22만원 정도 나왔네요. 이 비용까지 원가에 합치면 개당 최종 수입 가격은 2,010원입니다. 받자마자 품질부터 체크합니다. 클리어. 바로 그로스 바코드 만들고 상품 개수만큼 뽑아서 전부 출력했습니다. 이제 신속하고 정확한 포장 작업 들어가 줄게요. If the energy'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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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 전부 깔끔하게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입고가 잡힐 때까지 잠깐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판매 방식을 그로스로 선택한 이유는 그냥 편해서입니다. 일단 로켓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일반 판매는 뭐 회사랑 계약한 회사를 사용하면 가능은 했겠지만 하나하나 주문 수집하고 일일이 포장해서 보내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로스로 했어요. 저 일단은 회사 직원이어가지고요. 회사에서 시킨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그로스를 더 밀어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로스로 물건 싹 밀어놓고 이제 입고 다 잡혀서 판매 개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예, 됐는데요. 하나도 안 팔립니다. 아니 다 밀어놓고 그 뒤로 회사 일이 바빠서 한 일주일 그 정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보고만 있었거든요. 한 건의 판매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울먹거리면서 제이님한테 파산 신청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예쁘게 썸네일을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잘 짜놔도 그냥 올려만 둔 걸로는 판매가 안 된다고?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광고비 100만원씩 갖다 박아? 그럼 도대체 얼마가 남고 광고 보면 또 안 팔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래서 엄마가 그냥 공무원이나
일단 제이님이 헛소리 그만하고 리뷰 체험단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광고를 돌리기 전에 이 상품이 사도 괜찮은 놈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은 해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키는 대로 리뷰 체험단을 한 3일에 걸쳐서 정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쿠팡 쇼츠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만들려고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장갑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보내버려서 촬영할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688에서 제공하는 제품 영상들이랑 이것저것 소스들 끼워 넣어서 음악 까는 식으로 3개 정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너무 대충 만들긴 했지만 뭐 이거라도 올리자 싶었죠. 사실 판매를 할 때 광고를 최대한 돌리고 싶지 않았어요. 쿠팡 광고비는 악랄하기로 유명하니까. 그런데 이런 불순한 생각을 또 어떻게 알고 귀신처럼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광고 돌리라고요. 뭐 쿠팡에서 상품 판매하는데 광고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들었으니까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광고를 세팅했고요.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체험단 끝나면 돌아가게 하려고 나중에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27일 어제부로 모든 체험단이 끝났는데요. 판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40개가 그냥 팔려버렸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 건가 키워드 검색을 해봐도 딱히 상위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키워드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 싶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광고를 돌리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되니 예약해두었던 광고는 삭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해 봐야죠. 계속 팔립니다. 꾸준히 하루에 40개씩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 팔면 대충 2,500원 정도 남도록 가격을 잡아뒀으니까 하루에 대충 순이익이 10만원 정도씩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대로만 쭉 가준다면 한 달에 300만원 가능할 것 같아요. 리뷰 체험단을 시작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나고 누적 매출액은 3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꾸준히 판매가 되다 보니 어느새 겨울 장갑류 키워드에서 조금씩 상위에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키워드들도 나름 앞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대로 계속 광고 없이 쭉 하라고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루하루 제 상품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언제는 보였다가 언제는 안 보였다가 이러는 겁니다. 사장님한테 말했더니 이 상품 순위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특정 시간대에는 노출이 안 되는 롤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지수를 더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일례산 3만원만 썼고요. 이미 하루에 순이익만 10만원씩은 나오고 있으니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판매 장부를 작성했는데요. 하루에 몇 개를 팔고 마진이 얼마나 남았는지, 광고나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나 썼는지, 그렇게 최종적으로 내 계좌에 떨어지게 될 순이익이 얼마인지 하루하루 적어가는 맛이 있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기록해보니 하루에 평균적으로 10만원 이상씩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이제 광고도 돌려보기로 했으니 마케팅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겠지만 그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면 뭐 노 프로블럼이죠. 얼마나 매출이 올라가나 기대하면서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조금씩 돌려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는데요. 일 판매량이 60개 정도로 올라오더니 70개, 80개까지 올라왔습니다. 광고 전환 판매량을 감안해도 최소 50%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익도 커졌죠. 월에 15에서 20만원 사이로 순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300이 뭐야 400, 500도 가능하겠는데? 야 이거 그냥 나가서 일단 차려버려? 이러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갑자기 일반 판매로 주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품절됐습니다. 벌써 옵션 하나가 품절돼서 판매자 배송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해서 품절인데 혹시 다른 색상도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네, 필요 없다고 하셔서 취소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금방 품절되는 걸 보니 재고 관리가 참 중요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실제로 제이님도 한번 품절돼서 그 상태가 지속되면 다시 재고를 채워 넣어도 잘 안 팔리니까 재고 관리 잘해야 한다고 했는데 신나게 파느라 바빠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애초에 일회성으로 해보는 거였으니까 더 사입하지도 않을 거긴 했지만요. 아무튼 품절이 벌써 될 정도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 일매출을 찍은 16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개가 넘게 팔렸더라고요. 그날 하루 광고비를 빼도 순수익이 30만원 가까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올려놓은 쇼츠에서도 하나둘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대충 만들었는데 그래도 팔리는 걸 보니까 이거 제대로 기획 잡고 공들여서 만들면 매출 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사실 딱히 크게 뭘 한 건 없습니다. 아니 그냥 할 게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팔리는 거 지켜보는 일이 다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팡 판매라는 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딱 판매 시작을 했을 때 지금처럼 잘 팔리면 정말 주머니에 손 놓고 돈 버는 기분이었는데요. 반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판매 개시를 딱 했을 때 판매가 안 돼버리면 진짜 속 타겠다 싶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정말 쿠팡 판매라는 게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애초에 되게 해놓고 들어가야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시장 카테고리 선정, 경쟁 상품 조사, 상품 품질, 소싱 가격 뭐 이런 기초 중에 기초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 이거더라고요. 그렇게 잘 팔리던 제품이 12월 25일 2024년이 다 끝나갈 때쯤엔 판매량이 10개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요? 판매 중지라도 당했냐고요? 아니요. 이제 거의 모든 옵션이 품절이거든요. 현재 대본을 쓰는 시점에서 총 판매 수량은 1628개입니다. 368개 정도 재고가 남았는데 확인해보니까 거의 네이비 색상만 남아있더라고요. 옵션이 품절될 때 블랙이 가장 빠르게 품절되었는데 남아있는 네이비가 블랙이었다면 완판했을 텐데 하고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약 한 달간 총 판매 금액은 1276만 3,600원, 총 마진은 445만 9,810원, 광고와 마케팅 비용은 100만 1,721원으로 순수익은 345만 8,089원입니다. 여기서 제품 촬영과 상세 페이지 제작 비용 약 70만원을 빼면 275만 8,089원이네요. 뭐 수기로 계산한 거라 더 나갈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쿠팡에서 시즌 상품 판매에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대략적인 수익입니다. 옆에서 사장님이 대부분 도와주시긴 했지만 정말 일이 잘 풀렸다 싶긴 하네요. 비록 목표였던 300만원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 남은 재고를 전부 다 털면 충분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회사에 속해 있는 몸이고 회사에서 맡은 업무도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셀링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지만 여전히 온라인 셀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구나 하는 걸 체감했던 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도전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꼭 이런 쿠팡 같은 온라인 셀링뿐만 아니라 그저 누군가 돈을 받고 뭔가를 알려준다고만 하면 다 강의팔이고 다 사기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되도 않는 걸 되는 척 가르치거나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걸 마치 본인이 이뤄낸 성과인 양 속이고 성과를 과장하고 부풀리면서 강의를 팔아먹는 사람들 때문이죠. 제가 강의를 들으라고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의를 추천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애초에 제가 강의 듣는 거 좋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이러면 속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많은 강의를 들어봤지만 정말 강의는 그저 강의일 뿐이더라고요. 돈을 지불하고 강의만 들으면 원하던 성공이 뿅 하고 나오는 그런 마법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강의와는 별개로 실행과 노력은 개인의 몫이고 심지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타고난 자질이나 시기, 환경, 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죠. 심지어 이번에 제가 해봤던 쿠팡 셀링을 제 친구한테 똑같이 따라하게 한다고 해도 과연 결과도 똑같이 나올까에 대해선 저는 개인적으로 막 확신이 넘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직접 해봤는데도 말이에요. 아마 제가 아는 게 그만큼 부족해서 그렇겠지만요. 아무튼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고 시장이 변하고 정책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는 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100%의 일에만 도전하실 건가요? 100%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고 한들 하면 무조건 100% 성공하는 일에 도전하는 걸 과연 도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는 걸 지어내거나 꾸며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식과 방법을 배운다면 열심히 익히고 실행했을 때 분명히 결과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제이님도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어떤 누군가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배운 것을 실전에서 부딪혀 보면서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그 경험과 지식을 건네받아 이렇게 또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냈죠. 안 된다고, 어렵다고, 다들 회의적이고 비관적일 때 누군가는 도전하고 또 깨져가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들 걷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만 가치 있는 길을요.